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영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해 진상조사를 해왔는데요. 특조위는 이번 사고가 원청과 하청의 책임 회피 속에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위원장은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비용 지출이나 안전 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종합안전보건 진단 결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사고 발생 10개월 전인 작년 2월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의 사망사고 전까지 컨베이어 설비를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발전사는 하청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와 감독을 하면서도 자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고 협력사는 자사 설비가 아닌 컨베이어에 대한 권한이 없어 문제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전력산업의 원청, 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국내 전력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부터 송전, 배전, 전력 판매까지 전체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었는데요. 2000년대 들어 발전 5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6개 자회사로 분할되고 정비를 포함한 일부 사업이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는 경쟁 도입과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진행됐으나 하청업체 노동자의 미숙련,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고착화하고 하청업체의 배만 불린 결과로 이어졌다고 특조위는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발전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용 단가는 계속 상승했다며 하청업체는 노무비를 사용하고 저비용 방식에 편승해 과도한 이윤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의 정비 및 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하고 발전 5개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 사업의 수직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가장 먼저 발전 사업 분야의 통합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서산의 한 아파트 공사가 다시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산 음암면 부장리에 있는 한 아파트 얘긴데요. 사업주 변경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17년간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최근 새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A업체가 지난 5월 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요. A업체는 최종 승인을 받으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는 두 개 동 122가구 규모로 지난 2001년 5월 첫 삽을 떴는데요. 사업주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7년 9월 공정률 66% 상태에서 공사가 최종 중단됐습니다. 당시 아파트 두 개 동과 상가동의 골조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 나들봉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아파트 외벽엔 공사 재개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A업체는 전문기관에 건물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B등급으로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와 협의를 마치면 10월 전이라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완공 시기는 내년 10월쯤 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